네, 나왔습니다. 이번 TV 토론이 아주 중요하거든요. 아직 예. 공식 선거운동에 들어가기 직전에 기선 제압을 한다는 의미가 있는데 그런 의미에서는 5명의 후보가 나와서 하는 토론이 크게 차별화가 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끝장 토론이 되었어야 되는데 그러기에는 여러 가지로 시간적으로나 또는 형식적으로나 물론 SBS의 이 토론 진행 수준은 뭐 세계적 수준이었긴 합니다만은 세계적 수준 내가 진행을 안 했는데 네, 세계 양대축이죠. 라디오에서는 우리 봉도사님, TV에서는 김성준 앵커. 하여튼 본론으로 돌아가서 이 TV 토론에서 앞으로 어떻게 후보들이 차별하느냐가 너무 중요할 수밖에 없고요. 이번 토론회가 지지율에 줄 영향은 크지는 않아 보입니다. 왜냐하면 아주 방어적이고 첫 번째 토론회였기 때문에 조심스러웠다라고 하는 점이었거든요. 오히려 의문의 1승을 한 두 사람은 저는 심상정, 유승민 후보가 아니었나. 아주 공격적으로. 그래서 심유, 유심 두 콤비가 만약에 양자 토론 글쎄 뭐 이루어질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렇게 될 경우 항상 수준 높은 토론의 격을 보여줄 수가 있다. 그래서 보다 더 후보자들이 유권자들에게 좀 쉬운 설명을 할 필요가 있고 첫 번째로. 두 번째로는 이 일종의 학예식의 토론 준비를 해오면은 유권자들에게는 상당히 곤혹스럽다. 왜? 학예식? 학예식. 학예회. 유치원 학예회. 네. 학예회? 네. 발표. 그 발음이 그렇게 한대요. 제가 좀 발음에는 봉도사님보다 못 미칩니다. 갱상도 어디에 고향은? 나중에 밝겠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본인이 잘하겠다라고 하는 또 강력하게 밀고 있는 주로 이야기를 많이 하다 보니까 과연 그런 부분들이 포퓰리즘이 되기가 쉽거든요. 그리고 한 가지 안타까운 거 토론회의 격도 필요합니다. 이 세탁기 발언 좀 저는 많은 국민들에게 충격적이었지 않았을까 싶고요. 또 하나는 세탁기 발언을 누가 했어요? 홍준표 후보가 했죠. 또 이제 특정 회사의 이 삼성. 이름이 거론됐던 그냥 삼송이라든지 또는 LT라든지 이렇게 했더라면 좋았을 텐데 그런 부분들도 조금 더 우리가 다음 토론에서는 달라져야 될 부분도 보입니다. 알겠습니다. 자, 우리 청취자분들 역시 오늘도 문자 폭탄 쏟아붓고 있습니다. 의견이나 질문 샵 1035 샵 1035 단문 50원 장문 100원 청취자분들이 함께 해주면요 방송이 훨씬 더 아름답고 즐거워집니다. 자, 하루라도 문자를 보내지 않으면 손에 가시가 돋친다. 자, 유명한 분이 한 말씀이죠. 정봉주 봉도사. 정현주님, 전 국민이 정치, 법 전문가 되어가는 것 같아요. 요즘 여론조사 전문가가 되어야 하네요. 국민이 지켜보고 있습니다. 이희준님, 저희가 가져온 여론조사 전화 늘 대기 중인데요. 전화를 한 번도 못 받았어요. 그거 어떻게 받을 수 있는 건가요? 아이, 그것도 뭘 대기 중이세요. 그래도 이렇게 적극적으로 관심을 갖는 분들 계셔서 대한민국의 민주주의가 살아있는 겁니다. 자, 하마 박시영 부대표. 저는 어제 TV 토론을 보면서 기존 TV 토론보다는 훨씬 재밌었고 조금 기존 틀을 많이 탈피했죠. 왜냐하면 원고 없이 진행을 했기 때문에. 과거에는 원고를 가지고 뭐 읽거나 참고를 많이 했는데 어제는 원고가 일체 없었습니다. 그리고 서로 상방 간의 어떤 토론 질의응답도 상당히 많았고 그래서 기존 그 방식보다는 훨씬 더 진일보했다. 저는 그렇게 평가를 하고 있고요. 유권자가 볼 때는 누가 말을 잘했느냐, 누가 화제거리를 몰고 다녔느냐 이런 부분들도 흥미로운 소재이긴 합니다만 실제로 지지도에 가장 영향을 미치는 요소는 누가 과연 대통령감이냐. 누가 과연 준비를 잘했느냐 이런 부분들을 꼼꼼히 따져보고요. 그리고 안정감과 여유 이런 부분들 태도적인 측면을 사람들은 봅니다. 그러니까 당혹스러운 질문이 나왔을 때 그걸 어떻게 대처를 잘 하는지 이런 것들을 좀 보게 되거든요. 말도 잘하는 걸 중요하게 보겠지만 보다 식견 국정 운영을 해나갈 수 있는 그런 어떤 준비가 돼 있는지 식견이 있는지 이런 걸 따져봤을 때 저는 어제 남는 장사 본전치기, 손해본 장사 세 가지로 좀 나눠보면 준비해왔어 오늘. 남는 장사는 제가 볼 때는 유승민, 심상정, 문재인 세 명은 남는 장사 했다고 보고요. 본전치기는 홍준표 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본인을 지지하는 보수층한테 어필을 분명히 한 부분이 있거든요. 근데 어제는 어제 토론만 본다면 안철수 후보가 상당히 경직돼 있고 좀 이렇게 얼굴이 경색돼 있고 이런 부분에 손해본 장사를 한 게 아닌가. 어제 토론만 본다면 그렇게 평가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고문. 네, 이게 이제 토론에서 토론에서 한번 얘기해 보세요. 전 영어로 한번 써볼까요? 1위 주자에게 중요한 건 밸런스. 밸런스. 그다음에 2위부터 이제 그 아래 후보들은 엣지.
엣지. 예, 각이 이게 이제 있어야 중요하거든요. 되는 거. 실제로 이제 1위 주자로서는 엣지는 우리말로 뭐로 해석해? 뭐 균형감, 신중함, 안정감을 주는 것이 이제 중요하고요. 밸런스. 그다음에 이제 2, 3, 4위 후보들은 어쨌든 토론에서 뭔가 탁월성, 어떤 특별한 분야라고 하더라도 그것을 자기의- 통해서 드러내야 되는 것이거든요. 자기의 강점을 보이면서 예. 1위를 치고 올라갈 수 예. 있는. 그렇게 돼야 되는 상황에서 이제 문재인 후보는 이제 그 밸런스를 보이려고 이제 상당히 신경을 썼던 것으로 보이긴 하는데요. 다른 이제 후보들 같은 경우 봤을 때 뭐 저는 마음을 내려놓은 말씀하신 심상정, 유승민 후보 같은 경우는 참 탁월했다고 봅니다. 예, 사실은 그런데 이제 방금 말씀하신 대로 안철수 후보 같은 경우에 지난번 이제 수락 연설 때 상당히 이제 많은 사람들 놀라게 했거든요. 그때 이제 기계, 자신감이라든가 여러 가지 프레임에 사용하는 이제 표현들 예. 이런 것들이 이후에 이제 선거전에 있어서 상당히 어쨌든 엣지 있을 것 같은 느낌들을 많이 주었거든요. 그래서 상당히 어쨌든 상승세가 무서울 것이라는 것을 지난번 국민의당 후보 경선 수락 연설문을 보면은 이제 그것이 느낌이 이제 많이 왔습니다. 사람들한테. 그런데 어제는 그 수락문 이제 연설문을 연설할 때 그 모습이 사실은 많이 보이지 않았어요. 그 자신감들이 어제는. 그것이 이제 원포인트 레슨이 원포인트로 끝났나 보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이것은 아마 양쪽의 공세를 계속 받아야 되는 부분들. 그러니까 문재인 후보로 측으로부터 또는 이제 또 자유한국당 등의 후보로부터 또 유승민 모든 후보로부터 사실은 안철수 후보에 대한 공세가 가장 이제 집요했다고 저는 보여요. 왜냐하면 문재인 후보는 경쟁자인 측면이고 다른 후보들 같은 경우는 본인들의 보수표를 뺏어갔으니까 그런 면에서 봤을 때 상당히 어쨌든 긴장이라든가 당혹스러움이 좀 공격을 있었다. 받았으니까 받다 보니까 더 긴장되고 당혹스러웠다. 그런 것도 좀 보였던 것 같습니다. 예. 그 어제 토론이 너무 아쉬웠던 것이 뭐냐면 우리 이 동물농장에서는 화끈하게 모든 이야기를 다 하거든요. 그런데 예. 어제 토론을 보면은 너무나 주제가 또 시간이 정해져 있다 보니까 물론 그러지 않을 수는 없는데 뭔가 좀 흥미진진하게 들어가려는데 끊겨버리는 그런 아쉬움이 있거든요. 그래서 안 보면 안보를 가지고 2시간을 토론해라 이거예요. 그래서 끝장 토론을 통해서 이 형식의 변화를 주고 그 안보에 대해서 토론을 하다 보면 안 보든 보든 볼 거 아니에요. 그렇죠. 맞습니다. 지금 우리 국민들은 안보가 안 보인다 그러거든요. 코끼리 많이 늘었어. 준비한다. 좀 늘었죠. 고향은 경상도 어디예요? 계속 그 비밀 컨셉입니다. 네. 아니 그런데 여기서 또 중요한 것이 네. 후보자들의 태도 변화가 보면은 문 후보 안 후보는 매우 조심스러워요. 그러니까 정해져 있는 답변을 하려고 하기 때문에 부자 몸조심하는. 네네. 말 그대로 이 국민들이 부자가 돼야 되는데 후보자가 지금 부자 몸조심하는 태도가 되면 안 된다라는 것이거든요. 이것 예. 때문에 변별력이 없어지는 반면에 정말 저는 송곳 같은 질문을 했던 두 사람이 심상정, 유승민 후보였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미 지지하는 후보가 정해져 있기 때문에 큰 지지율에 변화를 주지 않는다면 저는 주제를 안 보면 안 보이든 보이든 이 안보로 해서 정말 끝장 토론을 통해서 그 사람이 집요하게 어떤 태도를 보이고 있는가를 통해서 후보자들이 또 보이는 그 태도에 따라서 유권자들이 제대로 선택할 수 있도록 예.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성관이가 이제 하게 되는 건 3회가 이제 또 있거든요. 뭐 다른 방송도 이제 두 번 어제 정도 또 있는데 성관이가 성관이 주제는 아니었죠. 네. 오늘 기자협회. 한국 기자협회에서 한 것인데요. 기자협회. 성관이에서 3회 하는 것은 이제 분야가 약간 아마 나눠져서 예. 실시될 것으로 보입니다. 근데 짧게만 한마디 보태면요. 짧게요. 네. 저는 어제 당신 진행이야? 굉장히 화끈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래. 전혀 다른 시각인데요. 어제 홍준표 문재인 안철수 홍준표 이런 그 대립각이 굉장히 설전을 벌였고요. 사실 굉장히 어떻게 보면 정면 어떤 공격과 방어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불꽃을 튀었다고 보고요. 그 홍준표 후보께서 그런 말을 하지 않았습니까? 토론 10분 만에 문재인 제압하겠다 이런 말을 했는데 그 사람들이 기대했어요. 근데 1분 만에 제압 당했다며. 아무튼 속에 성과를 거두지는 못한 것 같고요. 어쨌든 제가 볼 때는 어제 굉장히 그 각 후보의 장점, 단점이 다 드러났고 그다음에 굉장히 그 어떻게 보면 전략적으로 어떤 후보를 공략해야 하는지 이런 어떤 앞으로의 TV 토론의 방향 이런 것들도 상당히 읽혀져서 흥미진진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런데 돌발 질문. 박시영 하마님, 네. 그다음 윤희웅 곰님, 배종찬 코끼리님 헬로. 마음속으로 본인들이 지지하는 후보 있죠? 없습니다. 마음속으로. 저는 없습니다. 없습니다. 이 양반들 어디서 거짓말 정말 반대로 얘기하네? 아니 왜냐하면 네. 마음속에 지지하고 있는 후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걸 노출시키지 않고 객관적으로 얘기할 수 있는 사람들이 훌륭한 패널들이에요. 마음속으로 지지하는 후보 있어요 없어요? 저희들이네요. 있어요 없어요 지지하는 후보? 아니 저는 진짜 저는 우리 사장님을 제일 지지합니다.
그래요? 그거 거짓말 같은데 사석에서 그렇게 얘기 안 아니, 하잖아. 그래서 왜냐하면 네. 내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우리 듣는 청취자분들이 저분은 누구를 지지하는데 은근히 그분 쪽으로 경도된 얘기를 하면서 객관적인 척하면서 우리를 끌고 가는 거 아닐까라고 하는 의심과 의혹의 눈초리가 있어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말 객관적으로 청취자분들이 좋은 유권자가 될 수 있도록 좋은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우리는. 봉도사님 저는 가장 지지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예. 유권자입니다. 봉도사님 근데 제가 정말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냐면 그래? 아니, 코끼리는 가장 좋아하는 사람이 사육사 아니에요? 거짓말 하시는 아니 것 같은데. 사육사도 밥 주는 사육사. 많이 주는 사람. 네네. 봉도사님 저는 이 바나나 주는 사육사. 토론에 대해서 짧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왜 저는 화끈하다고 보지 않았냐면 어제 나왔던 그 수많은 공약들 예산 확보돼 있습니까? 저는 유권자들을 이게 농락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재원이 확보되어 있지 않은 공약은 정말 말 그대로 공약이 아닌 거거든요. 예. 우리가 전 정부에서 받지 않습니까? 수많은 이야기, 이해할 수 없는 이야기의 공약의 도배로 국민들은 너무나 혼란스러웠습니다. 농단됐습니다. 지쳤습니다. 겨우 근데 우리 동물농장에서 위로받고 계시는 것이거든요. 그렇다면 다음 토론에서 정말 중요한 것은 그 예산에 대해서 충분하게 설명되지 않는 공약, 주장은 저는 절대 설득력이 없는 공약으로 철회돼야 된다고 보여집니다. 근데 재원이 확보되어 있는 당이 유일하게 있잖아요. 자유한국당. 김재원 의원 당선됐잖아요. 재원이에요. 네. 그런데 기장의 무기인데요, 그게요. TV 토론에서 모든 저도- 걸 다 다룬다는 것 자체가 현실적이지 않고요. 예. 그다음에 제가 볼 때 좀 긍정적으로 보실 필요가 있어요. 그 진행하는 것 자체를. 아니 그럼 저 인간이 지금 이런 거 속으로 저 인간이 저렇게 부정적으로 살았고 어떻게 살만 쪘어. 그래서 제가 너무 낙관적이기 때문에 저를 낙관 코끼리 이렇게도 이야기를 합니다. 낭만 코끼리 또는 낙관 코끼리. 네. 자 알겠습니다. 샵 1035 단문 50원 장문 100원 문자 보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여러분들의 문자는 동물농장도 춤추게 만듭니다. 춤추는 코끼리 보셨나요? 문자 보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가브리엘님 캐나다에서 드디어 고릴라 가입했습니다. 캐나다에서도 정치 재밌게 알아갑니다. 저도 캐나다 밴쿠버에서 사업한 적이 있습니다. 랍슨 스트리트에서 했습니다. 1284님 첫 TV 토론은 동물농장 타이밍 굿입니다. 정책과 정책 실천 의지를 맨눈으로 보고 있는 부동층입니다. 야 15% 안에 들어가 있는 범위 나와 있네. 대선 끝까지 정치쇼와 함께 할게요. 자 여러분들이 함께 해주실 때 저희 방송은 더욱더 힘차고 힘을 얻습니다. 여러분들의 의견이나 질문 샵 1035 단문 50원 어제 이런 그 TV 토론 말고 안철수 후보가 아파요 요즘. 네, 요즘에 단설 유치원. 네. 이거 단설 유치원한테 듣는 분들 단설이 뭐지 하는 분들 학부모 아닙니다. 근데 학부모들한테는 단설 유치원은 뼛속까지 들어오는 이슈예요. 그렇죠. 예. 아이들을 꼭 보내고 싶어 하죠. 예. 네, 이제 유치원이 공립 유치원, 국공립 유치원과 사립 유치원이 있잖아요. 예. 그러니까 사립 유치원은 뭐 사립 그냥 유치원이고. 사립 유치원은 또 법인과 개인이 나뉘어 있습니다. 그렇군요. 예. 그다음에 이제 국공립 유치원이 두 가지로 구분이 되는데 예. 그것이 이제 병설 유치원과 단설 유치원. 여기서 이제 단설은 단독 설치라는 의미겠죠. 예. 그래서 이제 병설 유치원은 초등학교와 같이 있는 이제 유치원을 얘기하는 것이고 그래서 이제 대체로 유치원 이제 뭐 그 정년기에 둔 이제 학부모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 국공립 유치원에 보내고 싶어 하는 것이고 가장 인기 있는 것이 단설 유치원. 예. 또 그다음에 병설 유치원. 그다음에 이제 어쩔 수 없이 되는 분들이 사설 유치원에 이제 가게 되는 것이 일반적인 패턴이고 어떤 분들은 뭐 병설을 우호적으로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겠습니다만은 국공립 유치원은 이제 우호적인데 그런데 이제 안철수 후보가 사립 유치원 교육자 대회라고 하는 데서 그러니까 예. 사립 유치원 원장님들 모여 계신 데인데 거기서 이제 단설 유치원의 이제 확대를 자제하겠다라고 이제 얘기한 것이 일단 그 유치원 학부모들에게 그 정서와 약간 이제 깊이 있게 이해하지 못한 부분의 발언이었다. 물론 이제 안철수 후보 측에서는 이제 잘못 전달되었다라고 하는 부분 얘기도 하긴 합니다만은 이것이 이제 어떤 포털에 상당히 이제 상위에 1위에 오랫동안 이제 랭크가 됐거든요. 맘카페에서 난리가 났어요. 그래서 이제 좀 어떤 30대, 40대 어떤 주부들 예. 표심에 일정 부분 영향을 줄 수 있다 이런 분석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예. 본격적으로 이 말씀 들어가기 전에
전국의 국공립 유치원은 약 4,700개. 그다음에 사립 유치원은 4,200개쯤 되고요. 국립 유치원은 딱 3개입니다. 국립 유치원은 대학교 병설로 설립된 국립 유치원 3개. 비율로 보면 0.03%. 그다음에 공립 유치원은 병설 유치원과 단설 유치원 합해서 4,700개. 그중에 단설 유치원은 308개. 3.8%. 네. 교육이 오랫동안 하시더니 예. 다 기억하고 그래서 계시네요. 공립 유치원에 보내는 게 특히 병설과 단설. 특히 단설. 그러니까 학부모들이 제일 좋아하는 게 단설 유치원. 두 번째 좋아하는 게 병설. 세 번째 가는 게 사립 중에서 법인 사립. 네 번째가 개인 사립. 이런데 단설 유치원 설립을 제한하겠다? 어머니들이 깜짝 놀란 거예요. 왜냐하면 병설 유치원이 보통 50대1에서 200대1까지 됩니다. 그거 떨어지는 날은요. 동네 술 매상이 올라. 아빠들이 엄마들한테 까입니다. 당신 백 없어? 그렇게 백 없이 살았어? 우리 애 병설 떨어졌다고 오늘? 아빠들이 작아지는 거죠. 아빠들 작아지네. 네네. 저는 안 작아지네요. 문제는. 애 없어요? 있습니다. 그러니까 집에 가서 오늘 얘기하면 집에 가서 혼나요. 당신 애 어떻게 내가 키운 줄 알아? 근데 우리 배 부장님은 다자녀이기 때문에 아마 그 특혜를 줘요? 예, 특혜를 받으셨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다자녀거든요. 예. 자녀가 3명. 오 그래요? 그럼 아이들이 다 자녀예요? 다 자녀? 네. 다 자지는 않고요. 다 깨어 있습니다. 아니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예. 뭐냐면 어떤 정책에 대해서 충분히 이해를 하고 있는지가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그렇죠. 이해 못했으면 또 사과할 줄 알아야 그렇습니다. 되고. 이 단설 지금 이상적으로 가장 이 학부모 또 엄마들이 좋아하는 것이 아이들을 단설 공립 유치원에 보내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여러 가지 한계가 있을 수 있고 그다음 가장 현실 가능한 정책이 어떤 것인지를 내놓는 것이 필요하거든요. 그러다 보면 이게 아마도 상당히 혼란스러우지 않았을까 추측컨대 예. 뭐 병설이다 단설이다 하다 보니까 근데 이런 좀 예민하게 전달될 수 있는 정책일수록 병설이다 단설이다가 아니라 좀 설설설 좀 내용을 충분히 확인을 하고 발표를 했어야 되는데 서두를 이유가 없습니다. 이걸 왜 그럼요. 당장 발표를 해야 됩니까? 그리고 왜 그거 사립 유치원에 충분히 가서? 내용을 검토해야 되는데 또 토론회에서 그래서 집중 공격을 받으니까 나름 또 안 후보가 설명을 했거든요. 근데 그 설명이 처음 나왔던 발표 때문에 설득력 있게 들리기가 쉽지 않다라는 변명으로 측면에서 들리고. 네 그런 면에서 이 이슈가 먼저 전달될 때 가장 중요하다. 첫 이슈를 내보내는 것에 대해서 이번 대선 후보들이 각별히 유의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저는 이 부분에 박수홍 대해서 대표님. 그 잠깐만요. 예. 근데 지지율이 올라가서 잘 나갈 때 악재가 나온 거 아니에요? 그런데 지금 몇 가지가 지금 겹쳤죠. 왜냐하면 지난 주말까지가 안철수 후보의 그 상승폭이 굉장히 가파랐거든요. 예. 딱 치고 올라가다가 왜냐하면 여론조사 결과들이 되게 월요일 날, 일요일 날 다 쏟아져 나왔거든요. 거기에서 문재인 안철수 두 분이 어떤 데는 각자 이기는 조사들이 서로 막 나왔기 때문에 안철수 후보의 지지율이 굉장히 급상승한다. 그래서 이제 추세가 상당히 좋다 이렇게 봤는데 이게 지금 월요일 지나면서 화요일부터 좀 꺾인 분위기예요. 왜냐하면 리얼미터나 이런 데 조사들 매일 조사를 하는데 화요일부터 이 흐름이 좀 꺾였습니다. 그래서 아하. 이 조정 국면에 들어간 거 아니냐. 이제 그런 예측이 나오고 있는데 그 과정에서 사실 이 유치원 단설 그 유치원 신설을 자제하겠다 이 발언을 하고 최근에 이제 가족들의 논란들이 또 불거지고 있어요. 부인 대학교 들어가는 문제, 딸 재산 문제 이런 등등 있는 예, 거죠. 그다음에 또 최근에 뭐 동생까지도 예, 예, 나와서 동생도 여러 30년 전 예, 일인데. 여러 악재들이 조금 이제 해명이 되는 것도 있고 예. 좀 해명이 잘 안 되는 것도 있고 해서 안철수 후보가 최근에 이제 조금 검증 국면에서 예. 여러 의혹들이 좀 제기되다 보니까 심기가 그렇게 좋아 보이진 않았는데 이 유치원 발언은 굉장히 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알겠습니다. 이런 문제들은 만약에 그 실수했다면 깔끔하게 인정하고 국면을 전환하는 게 나은데 어떻게 대처할지 좀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오늘은 버스 기사님들, 택시 기사님들 문자가 안 오고 있네요. 타고 가는 버스에서 정봉주 정치쇼 나오고 있다. 그럼 버스 번호하고 노선 말씀드리면 저희가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하루라도 정봉주의 정치쇼를 듣지 않으면 귀에 가시가 돋친다. 가시를 빼기 위해서라도 정봉주의 정치쇼 함께 참여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샵 1035 단문 50원 장문 100원 문자 보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0298님 여론조사 샘플링 왜곡됐다는 기사가 있던데 무슨 일인지 설명 좀 해주세요.
자, 어쨌든 지금 안철수 후보 지지가 주춤하는 분위기가 있는데 궁금한 거예요. 이거 보는 우리 국민들은 야, 이게 여론조사 결과마다 왜 이렇게 다른 결과가 나오지? 뭐는 누가 이기고 뭐는 누가 이기고 근데 얼마 전에 이게 KBS 연합뉴스 코리아 리서치죠? 네. 이게 왜곡됐다 샘플링 이게 무슨 얘기죠? 설명 좀 해주셔야 되겠는데요. 저 코리아 리서치에서 나오신 분. 아니죠. 그런 없는데. 예. 그러니까 지금 그러니까 이제 뭐 문제가 됐던 것은 논란이 예. 됐던 것은 RDD 방식. 예, 우리가 이제 RDD 방식으로 샘플링을 합니다. RDD 방식을 모릅니다. 지금 우리 청취자 랜덤 디짓 다이얼링이라고 해서 임의 번호 걸기라는 방식인데요. 번호를 임의로 아무 네. 번호나 그냥. 예전에는 이제 전화번호부 갖고 그 안에 있는 번호를 대상으로 했어요. 아하. 있는 번호, 확인되는 번호들. 그렇지만 그것이 이제 대표성을 확보하지 못한다고 해서 실제로 무작위로 새로 만들어서 추출해서 전화를 하게 되는 방식을 이제 랜덤 RDD 디짓 다이얼링. 다이얼. 예. 그래서 이제 그 방식으로 하는데 거기서 이제 그러면 샘플링이라고 어떤 번호를 이제 추출해내느냐의 문제가 맨 처음에 봉착하게 되는데요. 그때 이제 우리가 휴대전화로 할 경우에는 이제 국번들 있지 않습니까? 중간에 예. 010 다음에 그 국번을 이제 뭐 다 할 수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몇 개를 가지고 한 다음에 뒤에 번호는 이제 0000부터 0001부터 9999까지 해서 이제 번호를 만들고 그 안에서 또 무작위로 추출해서 전화를 걸기를 1차 걸기 시도를 예. 이제 하는 것인데 이제 해당 조사기관에서 이제 몇 차에 걸쳐 조사를 할 거 아닙니까? 근데 지난달에는 그 샘플 수가 국번 수를 지난번에 조사에 비해서 이번에 할 때 이제 대폭 줄어들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게 무슨 문제에 대폭 실제로 줄어들면? 이제 보면은 우리가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얘기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조사 결과를 흐름을 정확히 보기 위해서는 한 조사 기관의 결과를 추이를 봐라 이런 얘기 하잖아요. 예. 그 얘기는 뭐냐 하면 기관마다 이제 어떤 사용하는 질문이라든가 어떤 샘플링 기법이라든가 면접원의 숙련도 등이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것이 이제 이른바 기관 효과라고 합니다. 아하. 하우스 이펙트 예. 영어로 아까 이제 네 그래서 이것이 있기 때문에 조사 결과가 기관마다 다르게 나와요. 예. 그러니까 그 추이를 보려면 흐름을 보려면 한 조사 기관을 보라고 하는데 이 말의 전제는 같은 수준의 면접원, 같은 질문지 문구, 또 같은 어떤 조사 방식, 샘플링 방식 이런 것들을 한다는 전제가 있기 때문에 사실 그 전제 얘기를 조건이 똑같다. 네, 그렇습니다. 아하. 그렇기 때문에 한 조사 기관 거를 보라고 하는 것인데 거기서 이제 샘플링 방식이 좀 이전에 비해서 샘플 추출수가 줄었다라고 예. 얘기하는 것인데 저는 뭐 정치적 그거 샘플 추출수가 줄었다라고 하는 것은 예. 자기들이 갖고 있는 샘플이 있고 그것이 의도된 바로 왜곡될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을 그러니까 포함됐을 수 있을 거라는 의혹을 보내는 부분이 있는데 그건 선관위에 지금 조사가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조사가 나와봐야 이루어지고. 알기 때문에요. 사실은 그것은 뭐 지금 이렇다 저렇다 얘기를 할 수는 예. 없는 것이고 다만 이제 조사를 좀 규모가 컸어요. 2,000 샘플을 하니까 보통 통상 1,000 샘플을 하는데 예. 켰고 빠른 시간을 해야 되기 때문에 어떤 편의를 위해서 샘플 추출을 좀 적게 했을 가능성이 있는데 그런데 이제 그것이 그러다 보니까 이제 결과가 이제 이렇게 좀 약간 다르게 나왔을 수 있는데 정치적인 의도가 있거나 이런 것은 아니었을 것으로 보여요. 조사 편의를 어쨌든, 하다 보니까 예. 이렇게 나왔을 가능성이 있다. 이것은 이제 어떤 이제 교수님이 샘플링의 뭐 권위자라고 하시는 이제 교수님이 이제 이 문제 제기를 했어요. 예, 김재광 교수님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그것이 되고 있으니까 자세한 것은 이제 결과 나와서 확인을 하면 되는 것이고 이것을 모든 것을 사실은 음모론적 또는 정치적 예. 의도로 보는 것은 저는 이제 바르지는 않다고 생각합니다. 자 이번에 양강구도로 뽑히고 있는 문재인 네. 안철수 후보의 지지도가 약간 아까 주춤했다 그러는데 그러면서 악재가 터졌다 이 얘기를 했잖아요. 근데 네. 그게 조금 흐름의 변화가 있는지 말씀하셨으니까 코끼리 딴청하고 있지 말고. 네, 코끼리입니다. 이 양강 구도가 아직 큰 변화는 없는 것으로 예. 나타나고 있고요. 양강 사이에서는. 네. 양강 사이에서도 각각 지지층들이 결집하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거든요. 오호. 문 후보는 문 후보로서의 지지층들이 위기 인식에 따라서 예. 결집할 수 있는 것이고요. 또 안 후보는 안 후보대로 지지층 확대에 또 고심하는 흔적도 보여지고 있고 문제는 아직까지 주목받지 못하고 있는 나머지 후보들의 문제가 또 더 커 보입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공식 선거운동에 들어가고 나서 또 19일 날 토론회가 예정돼 있거든요. 이제는 간보기를 해왔던 조정기라면 공식 선거운동에 들어가서 일주일 동안은 맹공을 펼치게 됩니다. 과거 선거운동 때도 그랬고. 그래서 그런 영향들을 받을 걸로 보여지고요. 그런 가운데 선거 여론의 지지율도 변화가 예.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이제 짧게 하나 보태면요. 금주에 오늘부터 내일 모레 금요일 토요일 일요일 날
그 언론사들이 조사를 많이 합니다. 금토일 그렇죠. 예, 주말에 예. 많이 주말에 합니다. 많이 합니다. 이제 그래서 이제 대개는 이제 월요일 날 많이 발표를 하거든요. 왜 주말에 많이 합니까? 꼭 예전에는 화이트 칼라들이 그 평일날 잘 안 잡혀서 주말에 많이 했는데 요즘에는 이제 무선을 반영하기 때문에 꼭 주말에 할 필요는 없는데 이제 그 재택할 수 있는 그런 여건들이 그래도 화이트 칼라나 직장 여성들이 좀 되지 않냐. 왜냐하면 평상시에는 직장 여성들이 안 잡히거든요, 잘. 예, 그럼 와도 직장에서 못 받거든요. 예, 그렇죠. 이제 그런 것들이 있어서 주말을 섞어서 많이 하게 예. 되는데요. 그래서 다음 주 월요일 날 발표되는 여론조사 결과가 굉장히 그 관심 포인트입니다. 왜냐하면 과연 두 후보가 박빙세인데 이게 차이가 났을까? 어떤 특정 후보가 앞서 결과가 나온다면 그런 흐름이 또 그 이후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 이런 예. 부분들 때문에 다음 주 월요일 날 이제 선거운동이 시작되기 때문에 굉장히 예. 관심거리고요. 월요일부터 당장 이제 피부적으로 느낄 겁니다. 아, 선거가 시작되는구나. 왜냐하면 아하. 현수막이 붙고 이제 유세차가 막 돌아다니기 시작하거든요. 그러면 이제 사람들이 볼 때는 아, 이제 선거가 시작되는구나. 로고송도 나오고. 예, 로고송 나옵니다. 그걸 보면서 사람들이 그런 생각 가지게 되죠. 이성과 감성이 복합적으로 이루어질 겁니다. 머릿속에는 이성적으로 누구를 지지해야 돼 막 이런 생각이 있고 막상 마음속에는 보면, 또 내가 오랫동안 지지한 정당 이런 것들도 고민이 됩니다. 예. 그 속에서 이제 새롭게 고민이 또 시작되는 한 주가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곰 나와라. 네, 이게 이제 제가 지금 갓 나온 따끈따끈한 조사 결과 하나 빠르게 소개를 해도 예. 될까요? 네네. 한국갤럽이 10시에 방금 전에 그래 그렇게 되면은 이거 우리가 다 소개를 해야 돼요. 해야 돼요? 예. 네, 넘어가고요. 예. 지금 흐름만 얘기해 주면 돼. 네. 흐름만. 그러니까 이제 안철수 후보 상승세는 이제 꺾였다고 볼 수는 없어요. 어떤 아하. 추가적인 보수층의 이제 전략적 이동이 또 있을 수는 있다고 보거든요. 네. 그런데 이제 상승 추세 급격한 상승 흐름이 계속 이제 이어지기는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는 게 왜냐하면 문재인 후보는 기본적인 지지율의 안정성이 유지되고 있어요. 예. 거기에다가 홍준표, 유승민 등의 보수 후보들은 더 이상 떨어질 수 없을 정도로 낮은 상황이에요. 아하. 그런 상황이면 지금 안철수 후보는 누군가로부터 지지를 끌어와야 되는 상황인데 안정성이 있고 더 이상 끌어올 수가 없을 정도 낮은 상황이기 때문에 그 상승세는 둔화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거든요. 그런 면에서 이제 이게 계속 올라가게 되면 여론조사가 100%가 되면 안 되고 110%, 120%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론조사를 이해할 때 사실은 거꾸로 이해하는 게 상당히 중요한데 이건 예. 매우 이제 중요한 문제인데 뭐냐면 이 사람 자기가 지지율이 얘기하면서 중요한 문제래. 그러니까 이 사람의 지지율이 20%, 이 사람 30%만 해서 합이 100이구나라고 생각하시는 것보다 100이 돼야 된다라고 하는 생각을 먼저 갖고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가장 경고성이 있고 덩치가 큰 사람은 한 뭐 40이든 빼버리고 무응답 정도는 한 10% 나오니까 빼버리고 그럼 나머지 중에서 보수 후보들이 한 15% 가져간다라고 하면 남은 부분은 한 35% 남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렇게 이해를 하면 지금 상황에서 이제 안철수 후보가 얻을 수 있는 지지율의 이해 이렇게 하는 것은 매우 이제 상당히 이해를 이제 많이 해주는 인사이트 있는 쉽게 부분이거든요. 얘기하니까 더 어려워졌어요. 그래서 그런 면에서 봤을 때는 이제 지금 어떤 보수층에서 추가적으로 흡수를 해야 되는 상황이니까 경쟁 구도를 만들려면 그런 예. 부분이 상당히 이제 안철수 후보에게는 이제 과제인 상황이다. 이렇게 예, 얘기할 수 알겠습니다. 오늘은 버스